김민재 선수가 22-23 시즌 세계 최정상급 수비수로서 명성을 높이며 발롱도르 순위에서 수비수 중 가장 높은 순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번 시즌 그의 활약은 단연 돋보였고 그 결과 메시가 통산 8번째 발롱도르를 수상한 가운데 김민재는 최종 후보 30명 중에서 20위에 이름을 올리는 영예를 얻었습니다. 발롱도르 최종 후보 30인 체제로 변경된 이후 한국에서는 손흥민 선수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순위에 오른 것이며 수비수로서는 아시아 출신 최초의 기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나머지 두 명의 수비수, 맨체스터 시티의 라포르트와 디아스가 각각 25위와 30위에 머물면서 김민재는 전 세계 수비수 중에서도 최고의 순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에 대해 일본 언론도 관심을 보였으나 일본 특유의 한국 선수에 대한 인정을 꺼리는 경향 때문에 여론은 분분했습니다. 야후 재팬의 댓글을 살펴보면 박지성, 손흥민 그리고 이제 김민재까지 한국은 수년 간격으로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는 몬스터급 선수를 배출하고 있다. 일본도 유럽 무대에서 활약하는 선수는 많지만 이들처럼 특출난 선수를 배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김민재 선수의 발롱도르 순위 상승이 한국 축구의 위상을 높이는 동시에 일본 축구계에도 긍정적인 자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지성 선수에 대해 일각에서는 위키백과를 통해 평균적인 선수로 평가받기도 하지만 그것은 분명 오해입니다. 박지성은 그야말로 축구계의 몬스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가진 스태미나와 다재다능한 포지션 소화 능력은 세계적인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홀란드, 음바페, 반다이크와 같은 선수들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박지성이 단지 아시아의 자랑이 아닌 세계적인 선수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물론 세계 최고, 세계 제일이라는 타이틀은 그에게 큰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의 업적과 노력을 인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불필요한 자존심 대결보다는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떠오르는 찬두, 이강인 선수 역시 주목할 만한 인재들입니다. 특히 김민재 선수는 나폴리에서의 활약으로 33년 만에 스쿠데토 획득에 기여했으며 챔피언스리그에서도 눈에 띄는 활약을 펼쳤습니다. 그의 기대치는 처음에는 낮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의 진가가 드러났습니다. 이제 김민재 선수는 세리에 A 최우수 수비수로 인정받으며 그의 능력을 전 세계에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선수에 대한 편견을 깨트리며 아시아 축구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의 활약이 더욱 기대되며 아시아 축구가 세계 무대에서 더욱 빛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등 화려한 라인업을 자랑하는 한국 대표팀과 일본 대표팀의 맞대결은 팬들에게 있어서 꿈의 경기와도 같습니다. 이러한 경기에서는 물론 과도한 신체 접촉이나 미디어의 부정적인 영향력 그리고 심판의 편파 판정과 같은 불필요한 요소들이 배제되어야만 합니다. 아시아 축구계에서의 랭킹을 논한다면 손흥민 선수와 김민재 선수는 단연 돋보이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일본 축구 역시 발전 가능성이 크며 특히 쿠보, 토미야스, 미토마 선수 등이 눈에 띄는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공중볼 경합에서는 압도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세계적인 빅클럽과의 경기에서는 아직까지 그 성능을 100%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그의 발전 가능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가 될 것입니다. 한편 일본 축구의 미래 역시 밝아 보입니다. 발롱도르 후보로 거론될 만한 선수가 등장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이며 그렇게 될 경우 아시아 축구의 위상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특히 쿠보와 토미야스 선수는 조만간 그러한 위치에 오를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손흥민 선수와 비교해보면 쿠보 선수는 그의 경력 초기와 유사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부상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발전해 나가는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축구는 각자의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 두 나라의 선수들이 서로를 격려하고 배우면서 발전해 나간다면 아시아 축구의 미래는 매우 밝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손흥민, 김민재, 쿠보, 토미야스와 같은 선수들이 있을 것입니다. 스팔레티 감독이 김민재 선수에 대해 언급하며 그의 공격적인 수비 스타일을 높이 평가한 장면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의 말처럼 김민재 선수는 중국에서의 경력을 거치며 무수히 많은 이적 소문과 함께 성장해왔고 결국 나폴리에서 그의 진가를 발휘하며 축구계의 이름을 떨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의 성장세를 보며 만약 그가 토트넘과 같은 클럽으로 이적했다면 현재의 그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그의 뛰어난 실력은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게 하며 일본의 수비수들과 비교했을 때 그의 잠재력은 토미야스를 넘어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이엘은 미네르로의 이적과 함께 발롱도르에서 센터백 부문 최고 순위에 오르며 그의 이름을 전 세계에 알린 김민재 선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기사나 댓글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은 그가 이제는 세계적인 선수로 인정받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길 바랍니다. 손흥민 선수와 마찬가지로 김민재 선수도 아시아 축구의 자랑이며 그들의 성공이 아시아 축구의 위상을 더욱 높일 것입니다. 발롱도르를 향한 꿈을 키우며 그가 아시아 축구의 미래를 밝게 할 중심인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의 앞길에 거는 기대와 함께 그가 세계 축구계에서 더욱 빛나는 선수가 되길 응원합니다. 일본 축구계에서 4화 말에 선수의 활약이 돋보이는 가운데 토미야스 선수 역시 그 잠재력을 보여주며 아시아 축구 팬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안컵에서의 한국과의 경기는 그야말로 눈을 뗄 수 없는 대결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는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미토마 선수와 같이 프리미어 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선수들의 경기가 더욱 흥미롭게 다가옵니다. 물론 이적 시장에서의 움직임도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스페어 선수와 비자아이 선수의 경쟁이나 쿠보 선수의 현재 폼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러나 한국 선수들과의 직접적인 비교에서는 역시 손흥민 선수와 황희찬 선수의 활약이 돋보입니다. 아시안컵을 앞두고 이러한 선수들의 경쟁과 기대감이 한껏 고조되고 있습니다. 만약 일본 선수들이 노미네이트 된다면 한국 팬들의 뜨거운 응원과 함께 댓글창이 뜨거워질 것입니다. 야후의 특성상 간혹 객관적이지 못한 댓글들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까지는 이러한 경쟁과 기대, 그리고 팬들의 열정이 축구를 더욱 흥미롭고 즐거운 스포츠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팬들의 열정이 축구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준비한 스포츠 소식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에 감사드리며 다음 시간에도 더욱 풍성하고 흥미진진한 스포츠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